안녕하세요. 소리를 만드는 사람들 카사운드 메이커입니다. 오늘은 요즘 핫한 차종인 현대자동차 스타리아의 순정 카오디오는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알아보고 이 차종의 카오디오 튜닝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스타리아는 기본 오디오 외에는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카오디오 옵션이 없습니다. 스타리아 라운지 풀 옵션에서는 보스 옵션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스타리아 차종을 설명드리므로 논외로 하겠습니다. 스타리아가 판매되기 전 순정 카오디오 시스템을 보고 놀랐는데 앞뒤로 6.5인치 풀레인지 스피커 4개만 장착되어 있고 고음 재생을 위한 트위터도 없습니다. 등급에 따라 200만원 이상의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옵션을 선택하면 트위터 2개가 추가되는데 글쎄요, 사진상에서 보여지는 내비게이션을 선택해야 트위터 2개가 추가된다니 좀 이해하기 어렵죠. 이 트위터의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모비스 부품몰에서는 1만원 정도 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공급되는 단가는 몇천원 할 겁니다. 200만원짜리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옵션을 선택해야 저가형 트위터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좀 그렇긴 하죠. 신차가 나오면서 차량 가격은 많이 상승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원가 절감을 많이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사실 파격적인 외형이나 꽤 고급스러워진 대시보드를 빼면 구형 스타렉스와는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트위터 2개가 추가된다고 해서 시스템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양쪽 미드 우퍼 배선에 하이패스용 콘덴서로 트위터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저가형 시스템에서 적용되는 싱글 와이어링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6.5인치 스피커의 장착 위치는 매우 좋아졌습니다. 구형 스타렉스는 하단에 있어 중역대 재생이 불리하지만 스타리아는 도어 중앙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보컬이 들리는 중역대 재생이 유리합니다. 존재감이 매우 부족한 리어 스피커는 변한 게 없고요. 입고된 차량은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옵션이 있기 때문에 트위터 2개가 장착된 6 스피커 시스템입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순정 스피커 상태의 소리를 청음해봤습니다. 처음으로 느낀 건 출력이 매우 작다입니다. 구형 스타렉스에서도 출력이 매우 낮았는데 스타리아 차량도 동일해서 볼륨을 거의 끝까지 올려야 소리가 들을만합니다. 두 번째로 느낀 건 저음이 너무 약합니다. 풍부하고 웅장한 소리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여기에 저가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웅웅거리는 부밍음이 너무 큽니다. 세 번째 문제점은 거의 대부분의 소리가 대시보드 아래에서 들립니다. 세븐드럼을 재생하면 1번, 2번, 3번 북소리가 위치 변화 없이 왼쪽 스피커에서 들리고 4번이 버튼 스위치, 5번이 공조 컨트롤러, 6번이 조수석 콘솔 박스, 7번이 오른쪽 스피커에서 들려 전부 대시보드 아래에서 재생됩니다. 하지만 꽤 놀란 건 톤 밸런스는 좋습니다. 구형 스타렉스 기본 오디오 사양에서는 1kHz가 부스트되어 싸구려 깡통 소리가 들렸는데 스타리아 순정 스피커에서는 부족한 소리만 들리지 과한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고음도 살짝 부족한 정도지 꽤 선명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RTA상으로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톤값을 디폴트로 한 후에 측정해 봤습니다.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100Hz 이하 저음이 15dB 정도는 높아야 하는데 60Hz 이하의 저음이 너무 낮죠. 이렇게 되면 저음 악기가 멀어져 음향의 풍부한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반면 중저음은 너무 큰데 웅웅 거리는 부밍음이 크게 들려 저음이 지저분해집니다. 기본 오디오 사양치고는 중역대가 깊게 꺼지는 않았지만 딥이 보이고 1kHz 이상의 레벨은 크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트집을 잡자면 중고역대의 딥과 살짝 낮은 6kHz 이상의 고음입니다. 스타리아 기본 오디오 사양에 적용된 순정 스피커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 출력이 너무 낮고, 두 번째, 60Hz 이하의 저음이 없으며, 세 번째, 100Hz 이상의 지저분한 중저음을 개선하고, 네 번째, 약간 낮은 고음을 개선하면서, 다섯 번째, 대부분의 소리가 대시보드 아래에서 들리는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출력이 너무 낮은 건 앰프를 장착하면 되겠지만 나머지 4개의 문제점은 스피커 교환으로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정확히 판단하려면 순정 오디오에서 각 스피커로 어떻게 출력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데이터가 스타리아 순정 오디오에서 각 스피커로 전달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 차종에 비해 크게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정 스피커의 특성과 장착 위치에 맞게 세팅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10kHz 이상의 고음은 아주 높게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는데 스피커만 교체하게 되면 이 구간이 높게 출력되어 강한 치차름과 함께 따가운 고음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즉, 순정 오디오의 출력 특성을 변화시켜 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시보드 아래에서 들리는 대부분의 소리를 대시보드 위로 올리려면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을 필수로 해줘야 합니다.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은 DSP 앰프 말고는 없습니다. 국내에서 팔리는 대부분의 DSP 앰프는 중국산인데
화이트 노이즈나 음질 열화, 정밀한 위상 조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습니다. DSP 앰프 중 성능이 보장된 원산지는 독일제로 독일제 DSP 앰프 중 가장 저렴한 제품이 M5 DSP MK2입니다. M5 DSP MK2는 사이즈가 매우 작은 초소형 DSP 앰프로 장착 편의성이 매우 높으며 작은 사이즈임에도 4옴 기준 RMS 60W 4채널과 2옴 기준 RMS 160W의 고출력 5채널이며 상급 기종인 헬릭스에서 가지고 있는 에코 기능이나 옵티컬 입력,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과 같은 고급 기능은 모두 탑재된 가성비 높은 DSP 앰프입니다. 여기에 프랑스산 포칼 PS165FX로 프론트 스피커를 교체해 줄 겁니다. 가끔 포칼이 중국산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입문형은 중국산이지만 플렉스 시리즈 이상은 핸드메이드로 프랑스에서 생산됩니다. 사실 차량용 스피커 중 70에서 80만원대 제품이 중국이 아닌 현지에서 만들어진 제품은 포칼이 유일합니다. 아주 깊고 낮은 저음을 재생하려면 서브우퍼를 반드시 장착해야 하는데 스타리아 차량에 장착 가능한 서브우퍼는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출력이 높은 서브우퍼는 3열 의자를 포기해야 하고 시트우퍼는 공간도 마땅치 않지만 깊고 낮은 저음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얇은 플랫 서브우퍼를 장착해야 합니다. 오디슨 10AS2 액티브 서브우퍼는 RMS 400W로 출력이 충분하고 가청 주파수의 하한선이 20Hz도 재생이 가능하면서 매우 얇기 때문에 스타리아 차종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타리아 기본 오디오 사양의 카오디오 튜닝을 어떻게 할지 정리해보면 프론트 측에는 프랑스산 포칼 PS165FX로 미드우퍼 2개, 트위터 2개를 교체할 겁니다. 독일제 매치 M5 DSP MK2는 잭바이 잭이 아닌 풀 멀티 방식으로 패시브 없이 한 채널당 한 개의 스피커만 구동하도록 하여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으로 또렷한 음상과 대부분의 소리가 대시보드 위에서 들리게 하고 트렁크에 장착된 서브우퍼도 DSP 앰프가 제어하도록 하여 서브우퍼가 뒤에 있어도 앞에서 들리게 만들어줄 겁니다. 개선안이 결정되었으면 프론트 측 스피커부터 교체합니다. 스타리아가 구형 스타렉스와 디자인 빼고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도어 내부가 여전히 비닐로 마감되어 있죠. 기존 순정 비닐을 떼어내고 순정 배선에 간섭 없이 철판에 완전 밀착되도록 방진 작업을 해준 후 순정 스피커 높이와 동일하게 자작나무로 아대를 만들어 포칼 PS165FX 미드우퍼를 고정합니다. 미드우퍼와 도어 트림의 완전한 밀착을 위해 방음 스펀지로 마감을 해주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도어 트림과 미드우퍼 사이에 간격이 없어져 도어 떨림과 음의 왜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순정 트위터의 장착 위치는 청취각이 너무 틀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제공되는 챔버를 사용하여 청취각을 맞춰서 대시보드 위에 포칼 트위터를 고정했습니다. 매치 M5 DSP 앰프는 운전석 의자 밑에 잭바이 잭이 아닌 풀 멀티 방식으로 배선 노출을 최소화하여 장착을 해주고 오디슨 10AS2 서브우퍼는 탈착이 용이하도록 고정을 했습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면 가장 중요한 세팅 작업을 시작합니다. 풀 멀티 배선 작업은 패시브 없이 앰프 한 채널이 스피커 한 개를 구동하기 때문에 스피커의 스펙을 확인하여 이 스피커가 가장 잘 재생하는 대역의 주파수만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된 풀 레인지 주파수가 모든 스피커에 입력되었지만 풀 멀티 방식에서는 설치한 스피커가 가장 잘 재생하는 대역의 주파수만 잘라서 입력시킬 수 있죠. 풀 멀티 방식의 또 다른 장점은 앰프 한 채널이 한 개의 스피커만 구동하기 때문에 개별 스피커의 소리 크기를 동일하게 만들 수 있어 밸런스 좋은 소리를 만들기가 용이합니다. 각 스피커 소리 크기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개인 조정이 끝난 후 알테이를 보면 순정 상태와는 달리 5kHz 이상의 고음이 너무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스피커만 교환하거나 일반 앰프 장착 후 스피커만 교환하게 되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강한 치차름과 귀가 따가운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소리가 이렇게 변하는 건 순정 오디오의 출력성 때문으로 고음이 높게 이퀄라이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런 순정 오디오의 출력성을 변화시켜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와 양을 확인하여 세팅 프로그램에서 인풋 얼라이먼트 작업을 해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균형 있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역대와 중역대에 아주 깊은 딥이 보입니다. 저역대의 딥은 서브우퍼와 미드우퍼의 위상이 맞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되면 서브우퍼가 뒤에서 들리게 되고 더음에 엇박자가 생기게 됩니다. 중역대의 딥은 양쪽 미드우퍼의 위상이 맞지 않는 것이고요. 이런 딥들은 청취석을 기준으로 각 스피커의 거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고 스피커의 거리가 같다고 해도 청취각과 반사음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잭 바이 잭이 아닌 풀 멀티 방식에서만 이런 딥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 우선 타임 얼라이먼트를 통해 거리가 다른 스피커의 소리가 동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매치 M5에서도 ATM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타입 값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실거리 타임값이 적용된 후 RTA를 보면 저역대의 딥은 거의 변화가 없고 중역대는 일부만 개선이 되고 오히려 중저역대와 중고역대에 딥이 발생했습니다. 여전히 서브우퍼와 미드우퍼의 위상이 맞지 않다는 얘기죠. 매치 M5가 가장 저렴한 독일제 DSP 앰프이지만 상급 기종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된 나머지 부분은 각 스피커의 위상 조정이나 올패스 EQ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타임과 위상 조정이 완료된 후 RTA를 보면 저역대의 딥이 사라지고 중역대의 딥 또한 충분히 채워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브우퍼가 뒤에 장착되어 있어도 마치 앞에 있는 것처럼 깊은 저음이 들리게 되고 차 안을 가득 메우는 보컬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세팅의 마지막 작업은 이퀄라이징입니다. 조정이 필요한 주파수를 확인하여 파라메트릭 모드로 이퀄라이징을 해주면 세팅은 마무리됩니다. 그럼 순정 상태와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볼까요? 스타리아 기본 오디오 사양의 순정 스피커 상태는 60Hz 이하의 저음이 너무 낮아 풍부한 소리를 들을 수 없었고, 반면 중저음은 너무 커서 부민기 있는 지저분한 소리가 들렸으며 중역대와 중고역대의 딥, 6kHz 이상의 고음이 낮았던 이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소리가 이렇게 말이죠. 첫 번째, 출력이 12dB나 커졌습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볼륨을 거의 끝까지 올려야 소리를 들을만 했는데 12dB면 같은 볼륨에서 청감상 2배 이상 소리가 크게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출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60Hz 이하의 저음이 순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저음 악기가 가까워지고 풍부한 음향을 들을 수 있으며, 순정에서는 중저음이 기준선보다 너무 커서 구민기 있는 지저분한 저음이 들렸지만 카오디오 튜닝이 완료된 후 데이터에서는 기준선만큼 충분히 조정되어 깔끔한 저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낮게 꺼진 중역대가 기준선만큼 채워져 보컬 소리가 차 안을 가득 채우게 되고 중고역대의 딥도 채워져 명료도가 높아 현실감 있는 소리로 바뀌었으며, 기준선에 살짝 부족했던 6kHz 이상의 고음도 기준선만큼 개선되어 좀 더 밝고 경쾌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청감상으로도 설명한 것처럼 들리는지 앞서 들었던 동영상을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선 동영상에서는 동일한 볼륨에서 비교를 했지만 이번 동영상에서는 동일 소리 크기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즉, 순정 상태는 볼륨을 거의 끝까지 올린 상태에서 녹음하고 카오디오 튜닝이 완료된 동영상은 볼륨을 중간 크기로 한 후 비교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음색이나 음질도 많은 차이가 있지만 소리의 재생 위치가 틀릴 겁니다. 특히 저음의 재생이 순정 상태에서는 아래쪽에서 들리지만 튜닝이 완료된 후 동영상은 저음의 재생이 위쪽에서 들릴 겁니다. 이어폰으로 청취해야 차이점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순정과 완전히 달라진 것 중 하나가 음상입니다. 순정 상태에서는 대시보드 아래쪽에서 대부분의 소리가 들렸지만 카오디오 튜닝이 완료된 후 저음을 포함한 대부분의 소리가 대시보드 위에서 들리게 되고 눈 앞에 또렷한 음상을 만들고 좌우, 상하, 앞뒤로 넓어진 공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 튜닝이 완료된 후 녹음된 다른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사운드 메이커였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차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